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한 상승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픈 인트레스트, 한국말로는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수던 매도던 포지션을 오픈하고 나서 이것을 클로징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저희는 오픈 인트레스트, 즉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오픈을 하고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나 큰 손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급등 장세에서 미결제 약정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미결제 약정을 체크하는 이유는 결국 이 방향성을 체크한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을 체크할 때 상당히 유용한 지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변동성이 적어지겠죠. 특히나 투심이 죽을 때 하락을 하면서 이 오픈 인트레스트가 최저점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12월 달을 생각해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이제 최근 대비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거의 변동성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 나스닥 S&P도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보시면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전체 거래소가 모두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바이낸스의 BTC 선물 보시면 오픈 인트레스트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체크하실 수 있는 데이터는 리퀴데이션이라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뭐냐면 포지션 청산 당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아니라 숏 포지션이 청산을 많이 당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수 참여자가 지금 두 부류가 있잖아요. 매수를 아래에서 끌고 오는 참여자가 있고요. 포모 때문에 위에서 추격 매수로 신규로 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조정을 당할 때 롱도 청산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대에 트레이더 분들이 청산을 당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심볼 있죠. 여기서 이제 BTC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피리드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 정도로 볼까요? 그럼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아래에 나와 있는 숏 포지션들이 대거로 청산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이 청산을 당하면서 당연히 숏 스퀴징 형식으로 가격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서 또 무엇을 체크하실 수 있냐면 청산 당하고 있는 수량과 가격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오후 5시 반이니까요. 지금은 24,600에서 24,700 부근에서 지금 숏 포지션들이 청산을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밑에서 청산을 당하면서 숏 스퀴징 형식으로 올라오고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보통 이런 공간, 그리고 이런 공간, 이런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숏 스퀴징을 당하면서 올려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단계가 올라왔을 때 30분이나 60분 기준, 추세 기준을 잡으시고 거기를 다시 강하게 상방으로 이탈할 때 손절을 밑으로 거시고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물론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요 피벗 공간을 체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참여자 중에 두 부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포모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아래로 내려갈 때 이제는 롱 포지션이 청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조정이 나올 때 이 자료를 체크를 해 보시면 여기 이제 롱 포지션이 바로 이제 이런 공간 근처에서 청산을 당하겠죠.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나면 다시 상방으로 모멘텀이 올라올 때 충분히 한 번 더 고점을 터치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피봇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1시간 기준으로 피봇을 체크하면 MPOC,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피봇의 라인은 1시간 기준으로 24,000에서 24,250 근처가 되는데요. 바로 그 근처가 이런 가로명 물대 공간이 되는 거고요. 넓은 추세의 채널을 따라오는 이런 다중 지지의 공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모멘텀을 강하게 쏴주면 그 밑을 손절을 걸고 고점까지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을 밑에서 하시면 제일 좋긴 좋습니다. 엘리엇 파동 카운팅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요. 반대부에서 회복을 할 때를 1파라고 보시고 모멘텀을 강하게 쏴줄 때를 3파라고 보시고요. 5파를 다이버전스 치면서 마지막으로 모멘텀을 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오픈 인트레스트, 미결제 약정 개념을 선물 시장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똑같이 오픈 인트레스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변동성이 덜 들어오겠죠. 그럼 최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과 변동성이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매수던 매도던 오픈 포지션의 크기가 예년만큼 크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방향에 대한 확신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17년도의 자료인데요. 이때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대거로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사람들이 시장에 상당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gime change라는 게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 사람들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포지션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보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고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혹은 공화당이 당선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선됐기 때문에 주식을 청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항상 이 교착 상태를 좋아하고요. 민주당이 우세하지 않고 공화당이 우세하지 않고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불확실성이 덜 있는 거잖아요. 한쪽에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 교착 상태가 되었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은 힘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때는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under invested라는 것이 돈이 훨씬 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 FMS입니다.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하는 건데요. 캐시의 밸런스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포지션을 들고 있지 않고 포지션을 많이 청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시장의 변동성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브렉시스 사태, 이럴 때는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관망 상태에 있겠죠. 그리고 시장은 변동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레벨을 보시면 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시기에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닷컴 버블이나 리만 사태, 혹은 연준의 QT, Quantitative Tightening이죠. 연준이 긴축을 할 때나 코로나가 터졌을 때, 물론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다시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때려서 시장이 살아났지만,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 이 변동성을 줄어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최신 자료를 보시면 2023년도로 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점점 더 줄어든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장세를 보시면 변동성이 예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더 현금을 넣겠죠. 시장 방향성에 확실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최근에 상승세를 많이 타긴 했지만요. 결국에는 이 오픈 인트레스트가 늘어나면서 다시 시장의 변동성이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오늘 이 미결제 약정 오픈 인트레스트와 리퀴데이션, 방향적으로 지금 어느 쪽이 청산을 당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개념을 한번 잡아봤고요. 단기 트레이더분들은 결국 이게 매수로 갈 건가 매도로 갈 건가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진 그 로직 안에서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픈 인트레스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오픈 인트레스트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변동성이 이렇게 썩 좋진 않기 때문에 매매적으로 무리하는 매매를 덜 하시고,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하셔도 평소에 내가 100틱을 노렸다라고 해도 평소만큼 100틱을 노릴 수가 없는 장세가 지속이 되겠죠. 그만큼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개념과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